송지현 수사과장과 이창민 변호사께 질의드릴 건데 송지현 수사과장 먼저 하고요. 이창민 변호사 앞쪽에 잠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송지현 수사과장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본권 띠지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쿠팡 사건까지 보다 보니까 기소권 자체도 그대로 온전히 줘야 될까? 아니면 기소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829년도에 영국에서 근대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157년간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드포드 4인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영국은 지금 대한민국 논의와는 반대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 기능을 분산해서 왕립 기소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왕립 기소청이 설립되면서 기소법도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때도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간습법으로 인정돼 왔던 사의소추 제도를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좀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영국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85년에 영국 왕립 검찰청 설치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얘기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검찰 만들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이때 의회에서. 중앙집권 조직을 운영하려면 감독자 관리직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관료제 팽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고 기소청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네, 런던에서는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인을 잃는 듯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동 청소년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새 기소청이 의회 책임 법무부 장관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개입을 심화시켜서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부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재판 지연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법안과 충돌로 인해서 수사 지연 및 미비 우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일단 예, 그때도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더니 다음 페이지요. 2009년 영국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소율이 상승했다. 경찰과 기소청 간 협력이 개선됐고 부적절한 기소 사례가 감소했다. 그리고 CPS는 재판의 사건이 올라가기 전 필터로 작동했다. 약한 사건은 조기에 중단시켰고 강력한 사건은 체계적으로 공판 준비를 했다. 칭찬 일색입니다.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 공정성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하게 영국에서 이미 있었지만 실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능의 분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사과장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네, 이분 더 드리세요.
말씀으로서 그리고 수사 경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비슷하게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는 별도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 독립된.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검찰 수사 기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경찰로 만들어버리고 별도의 공소청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영국도 똑같이. 대검찰청의 약어가 SPO로 알고 있습니다. 슈프림 프로시큐터스 오피스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검찰은 계속 기소 공소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체나 이관이 아니라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그 담당하는 검찰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수사의 권한을 떼어내서 그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견적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자, 이창민 변호사님도 오늘 반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 하셨던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수사권이 얼마나 검찰이 갖고 있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검사, 감봉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요. 이 담당 검사가 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서 이 2022년 5월 13일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 감봉권 기재 날짜가. 그러면은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압수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입니다. 즉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수집 증거를 가지고 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추징 보전은 위법한 그러니까 압수물을 떠나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 외부에 처분되기 전에 잠시 묶어두는 건데요. 이거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징 보전하지도 못합니다. 즉 어느 뭐로 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꼭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례에 들으셨던 것처럼 영국 SFO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체제 운영 협동하면서 그 수사 미비점에 대해서 공백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협동 체제를 잘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더욱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